아디다스 다녀요 이러면 다 알았는데 네.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직책도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그 분야도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좀 더 있었죠.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그쪽에서 있었어요. 내가 들어갈 때도 알아야 되고 떠날 때도 내가 선택을 해야지. 적어도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소개하세요? 비즈니스 파워존 민희정입니다. 비즈니스 파워존이 이제 회사 이름. 네. 제가 새로 시작한 회사고요. 아디다스 다녀요 이러면 다 알았는데 네.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고요. 소개하려고 하니까. 네, 근데 또 저의 회사를 제가 얘기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럼요. 커리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한국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네네네. 거세요? 아주 한국도 매우 한국 기업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패션을 전공을 했고 제가 이제 약간 아트적인 걸 좀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했는데 네네네. 현대 백화점 상품개발부에서 인턴을 했고요. 네. 그 다음은 LG. 어. 그러니까 완전 네네네. 완전 한국 기업. 뭐 재밌었어요. 너무 좋아하던 브랜드로 시작을 했고 좋아하는 일을 찾았던 처음에. 근데 저는 이제 숫자를 만지고 좀 분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보니 그게 이제 상품 기획이라는 프로덕트 기획이라는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니 이게 내 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한 2, 3년 차. 네, 3년 차 정도 됐을 때였는데 그런 거를 가리키는 학교 자체가 없었어요. 머천다이징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제 막 검색을 했더니 뉴욕에 그거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론 쪽은 좀 백그라운드도 있으면 좋겠다. 일은 해봤는데 이제 한 3년 해봐서 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뉴욕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 이제 머천다이징 매니지먼트라는 걸 졸업을 하고 거기서 또 조금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그 상품 기획의 전문가로서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오토를 다니다가 이제 한국 아디다스로 옮겨서 2년을 독일에서 채우자 이러고 간 거예요. 네네. 10년 다니고 그만두려고. 와. 근데 이제 가봤더니 너무 좋고 갔는데 또 승진이 되면서 세일즈 기획 그런 쪽에 이제 헤드를 하게 됐어요. 글로벌 헤드를 하게 되니까 직책도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그 분야도 너무 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좀 더 있었죠. 한참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그쪽에서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느꼈던 그 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장 생활의 본질? 이런 거를 뭐라고? 완전 저는 너무 확실한 그게 있어요. 나와 대등한 관계이고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회사도 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 헤어질 수도 있는. 이 사회초년에 또 못 그럴 수도 있기도 하잖아요. 네. 주니어이고 좀 어린 시절에도 그런 네. 생각을 가지셨던 거세요? 아니면 어떤 모멘텀 같은 게 네. 있으셔서 네. 그랬던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토탈 회사를 25년 정도 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와서 저의 사업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는 물론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회사에 저도 종속돼 있는 사람이다. 회사가 날 뽑아줬다 이런 느낌으로 네. 다녔는데 회사를 한참 다니고 한 반 이상 다니면서부터는 확실한 비전. 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전. 네네. 그 비전을 가기 위하여 선택해야 되는 커리어들 그 시각으로 보다 보니 내가 들어갈 때도 알아야 되고 떠날 때도 내가 선택을 해야지 회사에 너무 충성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사람 중에 회사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거나 보스의 방향이 좀 달라지거나 메인 트랙에서 조금 빠지면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멘붕이 되는 것도 보고 스스로 좀 중심을 잡고 있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이제 회사를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약간 좋은 부모를 만나러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막 좋은 베니핏을 받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해준다고 안 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계약서 쓰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을 계약으로 안 보고 그러면서 다시 인맥으로 그냥 다니는 느낌? 2030이 이제 저희 채널에 좀 많이 네. 보는 편인데 네. 어리시네요. 사회초년생일 때 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면 좋겠다는 게 있다면 일단 나를 위한 디시전 메이킹을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코칭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면 네. 질문이 나의 다음 단계가 이거랑 이게 있는데 뭐가 더 좋아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걸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가 아니라 답은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고
답을 찾는 방법을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멘토도 구해보시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저는 많이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 피드백 네. 물어보고. 나에 대한 피드백을 네. 요청하고. 네. 아, 왜냐면 네. 저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피드백을 받았는데 기분 정말 나쁘다. 그 피드백이라는 거에 대한 관점을 좀 잘 잡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해요. 본인의 성장에도. 맞아요. 그 회사 조직 안에서 그분이 맡고 있는 책임과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뭘 하면 더 좋겠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를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그 역할에 대비하여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한 그냥 팩트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네. 공상공이면 위에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윗분들도 다 사람이고 그분들도 가야 할 커리어가 너무너무 많이 남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좋은 조력자가 돼주시고 밑에 분도 가서 저에 대한 피드백을 좀 해주세요라고 먼저 하면 그분도 너무 편하면서 진짜 나에게 원하는 걸 주실 거예요. 주위에서 좀 휘둘리지 않고 이제 나 중심적인 회사 생활을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중심적인 걸 하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확실히 알아야 내 중심이 되는데 그게 없이 가면 고집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적어도 1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일까를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어떤 모습의 나일까를 확실히 알면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확실하잖아요. 회사에서 뭘 하라 그래도 아 나는 이게 싫어.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아 저는 이런 쪽으로 디벨롭 하고 싶어서 그거보다 이런 걸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주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커리어의 완전한 전환을 또 하신 거잖아요. 네. 나오고는 같은 업계에서 있었던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네. 전혀 다른 업으로의 전환이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고민들,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기업에서의 커리어를 25년을 했을 때예요. 마지막 한 4년 저의 커리어의 정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승진했다라는 얘기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분야, 하고 싶었던 직급, 하고 싶었던 리더십 그런 것들을 해보고 배우고 정말 많이 인간적으로 성장했던 그때이면서 네. 글로벌 헤드라는 것이 그저 뭣도 모르고 했는데 사실은 그냥 그 기회가 있어서 너무 하고 싶었던 걸 했는데 하고 보니 저희가 글로벌 헤드를 했던 그 세일즈 채널의 매출 규모가 한국 돈으로 한 4.7조 원인 거예요. 와, 전 세계에 엄청나네. 그 프랜차이즈라는 그 채널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뭐 한 87개국? 그거보다 더 미래,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계획을 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아 그래 같이 가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자리 잡혀 있는 거를 하시는 그 분들을 설득해서 가고자 하는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것을 같이 하자고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프레임워크로 짜기 시작한 거예요. 신생팀이었어요. 너 없이도 잘했는데 게다가 아시아에서 온 저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지 그건 뭐 그냥 날 믿어줘 이걸로 될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렇죠. 돈인데 당장 그들이 해야 되는 요때뿐 아니라 저의 직장생활 내내 한 25년 시점에서 한 15년을 돌아보니 그때 동안 제가 가장 즐겁게 했던 일이 팀원들과 한 1대1이에요. 이 글로벌에서도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저를 완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챌린지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것들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10년, 12년 차 네네. 때쯤에 뭘 했냐면 저의 80세의 그림을 그렸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그때까지 일하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냐 하면 그동안 회사에서 갈고 닦은 나의 그런 경험들을 이용하여 뭔가 그래도 사회에 공헌을 하는 회사들과 어떤 식으로든 저의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아 이게 내 길인가? 이런 생각을 갸웃갸웃 몇 번 했었어요. 내가 이걸 지금 시작 안 하면 내년에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면 내년일 거고 내년이 아니면 내후년일 텐데 이걸 미루는 게 의미가 있나? 집에서 매일매일 일을 하면서 그 생각이 너무너무 짙어져서 제가 이걸 안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겐 너무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정도, 1년 좀 안 되게
화살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1월 말, 2월 말, 3월 말 내야 되나? 이거 눌러야 되나? 눌러야 되나? 계속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그 4월 말에 딱 누르고 그날 저녁에 와인을 마시면서 춤을 췄어요. 내 인생에서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다음 회사가 없는데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회사를 그만둬 보는 거. 그걸 해봐서 저 자신에게도 너무 자랑스러웠고 다 그만두시라는 거 아니에요. 20, 30대도 열심히 다니셔야 돼요. 앞으로 10년은 적어도. 근데 그치. 계산이 돼 있고 본인이 그만큼의 기간 동안 확실한 그런 그림이 있다면 그래서 20대도 적어도 10년 뒤의 그림은 갖고 계시면 좋겠고 미니멈 저는 사실 20년 뒤의 그림 정도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커리어 계획 플랜이 중요한 이유를 뭐라고 그러면 그 네. 다른 분들이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될 게 있어요. 네. 취미, 네. 직업, 네. 직장, 네. 커리어. 오케이. 사람들이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네. 일단은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취미는 그냥 하면 좋은 거예요. 뭐 돈 벌 필요도 없고 뭐 누가 알 필요도 없고 자랑스러울 필요도 없어. 그냥 자기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직장.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커리어는요. 이 두 개를 너무나 헷갈려 하시는데 혹은 뭐 이거 세 개를 막 헷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세 개가 헷갈리면 더 문제인데요? 더 문제죠. 커리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정말로 즐기면서 내가 가고 싶은 최종의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그 과정, 노력과 과정을 포함해서 내고 있는 그 모든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길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커리어를 얘기할 때 어떤 직장을 가냐, 어떤 회사에 들어가냐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커리어는 그 모든 과정이에요. 저는 20대라도 내가 언제까지 회사 생활할 거지 정도. 그걸 전체를 좀 보면서 이게 커리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가꿔보지? 이걸 어떻게 설계해보지?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프로젝트 매니저.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이직을 만약에 한다고 고려할 때 네. 적절한 시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확실히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씀을 당할 수 있을 때까지 있다가 필요 없다는 느낌, 나가라고까지는 잘 안 하잖아요. 주기 시작할 때 괴로워하는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그 이직이라는 거는 내가 이 회사에서 원하는 거, 이 회사에서 얻고 싶었던 것들이 확실하게 리스트가 이씨 회사를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봤나? 파트너라 그랬잖아요 아까. 네. 파트너로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거, 이 파트너와 다 하고 싶었던 거를 거의 다 이루게 될 시점이 보이는 그때쯤 이미 이직 준비하셔서 그게 딱 맞추면 멋지게 떠나는. 2030 분들 제가 이제 코칭으로도 많이 만나보고 많이 하시는 질문과 그 접근 방법이 지식이 너무 넘치고 꽉 차 계신 분들이 이제 사회 초년 시절을 보내면 회사에서 하는 일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나에게 시키는 일이. 맞아. 내가 3년이나 됐는데 하면서 지겨워하시고 이 길이 아닌가 봐로 그렇죠. 자꾸 바꾸시고 이러시는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왜 사회생활이라 부르냐 하면 학교 생활이랑 완전 다르기 때문이에요. 100점이란 게 있잖아요. 네. 사회생활은 100점이 없어요. 그 분야에 100점 딱 끊어야 되는 그 목표에 그게 없는 거예요. 회사 생활이라는 걸 보실 때 지식이라는 면, 널리지, 그거랑 experience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를 이제 좀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보시면서요. 나 이제부터는 지식보다 경험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경험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시간이 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이게 시시해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도대체 왜 이걸 나에게 주는지도 모르겠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이 뭔지 몰랐던 것이 채워지는 그 면이 있어요. 그 두 개가 합한 게 진짜 엑스퍼티즈인 것 같아요. 진정한 엑스퍼티즈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정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의 현재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 캠프파이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로운 뭔가를 시작했잖아요. 네. 캠프파이어 할 때 처음에 막 확 피어나는 네. 그런 불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탈 장작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너무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다가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막 얘기하다 보면 이 저의 주변에서 되게 따뜻함도 느끼시고 깨달음도 느끼시고 에너지를 얻어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탈 게 너무 많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대표님의 그 뭐 또 다른 원대한 목표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년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비즈니스 백그라운드와 조직 생활이라는 거 안에서 뭐 리더가 됐던 팔로워가 됐던 사람이라는 그 에셋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의식 있는 그 리더로서 이제 개발해야 되는 거.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인 사람이 들어간 비즈니스 전략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를 좀 더 이제 커스터마이즈해서 그렇게 프레임워크들을 이렇게 많이 좀 옵션스럽게 그렇게 이제 만든 게 있어요. 워킹하는 것도 목격을 했고 올해 또 그걸로 실제로 정말 좋은 리더가 돼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던 회사의 모습을 얘기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대요. 그분이 CEO였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니 아 이게 정말 실제로도 되는 걸 많이 되는구나. 보니까 네, 경험, 성공, 익스피리언스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굳건하게 좀 더 해나가는 거 그게 진짜 저의 기쁨이에요. 잘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으셨어요?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 너무 한 재밌으셨어요. 3시간 해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잘 이렇게 유도를 해주셔가지고 와인 마지막으로 짠 하면서 끝나도록 할까요? 아.